많네요. 네. 자,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아까 저희가 사법부 얘기하다 왔는데 뭐 그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는 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안건에 그게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뭐 지귀현 건이라든지 조희대 건이라든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재판 건이라든지 이런 거 없더만요. 재판권은 들어갔어요. 그 사법권 들어갔어요? 독립 관련해서 그 얘기는 이제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사법권 독립, 예. 그러니까 사법권 독립에 이제 넣어가지고 그 민주당이 특검한다 뭐 네. 이러니까 네. 또 이제 그 법원 관련한 그런 법규들을 이제 바꾼다. 네. 이거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이재명 후보 재판권은 파기환송심으로 내려보낸 그 결론에 대한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인 것 같고 중요한 건 사법권 독립에서는 아마 그 대법원에서 그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다룰 수 그 있다는 뭐 말씀이시죠. 특검이나 탄핵이나 청문 네. 절차 이런 거 불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러면은 그래서 저기 상권 분립 밖으로 떠나야죠.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죠. 그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걔가 신경 쓰지 말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법부 독립을 간절하게 바래서 라기보다는 여전히 조이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이대를 불편하게 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이대를 불편하게 만들 권한이 또 권능이 국회에게 있음을 보여주면 돼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들이 그 지금의 태세를 바꿀 수 있거든요. 예. 예.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밤 네. 박진영 TV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예. 요약본으로 예, 만나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성 가족인 거예요. 자기들은 제우스고 아폴로디테고 뭐 그다음에 뭐 바카스고 이런데 자기들끼리는 술 퍼먹고 뭐 저기 뭐야 바람도 피고 싸우기도 하고 누굴 죽이기도 하고 막 하는 거야. 네. 근데 바닥에 있는 인간들이 뭘 그러면은 네. 번개창 날려서 죽여버리고 그렇지. 네. 벼락 터뜨려가지고 폭파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관들의 사고예요. 자기들이 불멸의 신성가족이다. 신성가족. 신성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는데요. 자, 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재판의 독립인 겁니다. 재판에서 어떻게 김용민 그 박영식이 재판이 붙었을 때 형을 얼마를 때릴 것이냐 이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이지 예. 그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는 것, 관례를 어기는 조희대 같은 행위들, 그리고 법관이 외부에서 윤리 도덕을 벗어 던지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 이건 독립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감시하느냐? 국회가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에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상권분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세 개의 부처가 똑같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국회가 가장 먼저 모든 행정부든 사법부에 대해서 집행권을 가진 부처에 대해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하고 사법부가 동등한가? 전 동등하지 않다고 동등하지 봅니다. 않습니다. 입법부는 국민이 그게 선출하는 기관이에요. 선출해서 얻은 권력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법을 만드는 것이고 사법부는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은 임명받거나 시험 봐서 얻은 권력이거든요. 예. 어떻게 국민들이 투표해서 얻은 권력보다 높을 수 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사법부가 지나치게 권력에 취해서 예. 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왜곡하고 있는가. 예. 그래서는 안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입법으로서 이걸 제동을 건다? 신성한 조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물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입법부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대의기관, 입법권이라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국민의 이야기를 대의기관. 하고, 그렇게 네, 이야기를 네, 하고, 네. 상권분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책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몽테스키우라는 사람이 상권분립을 처음에 이야기할 때 거기에도 대의기관이 가장 앞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법부도 선출된 권력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근데 지금 선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법규를 해석할 수 있는 기능적 권한만 가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한다거나 상권분립에서 다른 담장을 넘어서 손을 뻗어가지고 뭐 대의기관에 감을 따먹으려고 한다거나 네. 정치에 개입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손이 넘어오니까 지금 국회에서 파리채로 손바닥을 착 때린 거야 지금. 네. 근데도 파리채를 여러 번 때려주고 심지어 니네들한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인정을 하고 자정 기능을 좀 발휘해봐라 하는데 이 양반들이 결국 한다는 게 뭘까?
우려가 좀 되는 거죠. 어제도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혹시나 과거에 사법부 내부에 비리가 드러나거나 의정부 집업 파동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룸사롱 갔던 판사들 징계 대충 주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김한 기자도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김학의 차관건이라든지 혹은 의정부 집업 판사 파동이라든지 이런 결론이 날까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짧게요. 그러면 이거 기대해볼 필요가 없는 일인가요?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기대해볼 필요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유일하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검사와 판사라고 하는 기득권하고 특권화된 집단들의 본 모습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여줬다. 신성가족이 해체되는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 땅땅땅 때려서 벌 주고 누굽니까? 판사입니다. 참. 군사 독재 정권에 부역해가지고 인혁단 사건 사형 판결 땅땅땅 판사가 때린 거다 했죠. 판사입니다. 판사가 했죠. 예. 다 부역한 그 사람들입니다. 이튿날 새벽에 다 사형시키고. 그렇죠. 판사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들 다 억울하게 이제 돌아가신 건데 억울하게 돌아가신 게 김영된들 이미 죽였는데 그렇죠. 네. 되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용어 정리를 좀 하는 편인데요. 법치주의와 입헌주의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법치주의라는 것은 룰 오브 로라고 해서 법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뭡니까? 법이 지배자의 권력자의 도구로 해석하는 게 법치주의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일본식 표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쓰거든.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룰 오브 로 법치주의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입헌주의라고 합니다. 헌법주의, 컨스티튜셔널리즘. 발음 오늘 갑자기 잘 되네. 평소에 잘 안 되는. 컨스티튜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누군가 형벌을 줘서 국가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사회칙이 잘못됐어요. 입헌주의로 바꿔야 됩니다.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법치주의를 넘어서 법치만능주의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법치주의는 법관이 다스린다로 우용되는 게 왜곡되죠.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법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조문에 불과한데. 그렇기 때문에 입헌주의로 바꾸는 것이 옳다. 법치주의가 아니라 여러분들 입헌주의라고 이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JYP님 너무 멋있어요. 아까 이제 누가 댓글 주셨고 존스훈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셔. 거의 없다와 김엄마의 토크가 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화 나눌 그 대상이 따로 있지. 오마이갓님 너무 좋아 이 코너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러니까 어제 그 군소 후보 토론회 보셨습니까 혹시? 저기 황교안하고 몰라요 하여튼 송은호 후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하여튼 이게 송명호 후보인가? 서로 이제 이게 관심사가 따로다 보니까 한쪽에서 막 열심히 뭔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우리 황교안 후보는 무조건 그걸 다 부정선거하고 연관지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부정이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에 대통령 대행이 누구였죠? 자기 아니었어. 바로 저 황교안이 부정선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 전화 왔네. 송진호님이었구나. 그분 이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보다가 말았어요. 근데 왜냐면 사실 재미는 별로 없더라고. 재미는 없고 그냥 각자 할 말만 하던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사람들 제가 계속 잘라냅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 나가라. 그다음에 내각자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정선거는요. 87년 이후에 한국 민주주의가 쟁취한 이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을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체제 부정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체제 부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거나 공직에 나오시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소실이고요. 내각제 문제는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내각제 음모론으로 몰고 가. 그 중에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모 유튜버인데 국회의원들끼리 합의하면 내각제가 된다는 거야. 국민투표 과정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각제가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어떤 분들 자꾸 내각제문으로 가는데 네. 국민투표 과정이 있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내각제가 나쁜 것이라고 전부 다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각제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 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는 사람 같이 들리는데 아무튼 예, 내각제 음모론 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 동의 없이 이렇게 그 권력 구조 개편은 가능하지 않아요. 뭐 내각제가 동의된다는 그런 국민들이 많아지면 모를까. 지금 뭐 90%가 반대하는데 국회에서 그걸 3분의 2 넘겨서 통과시킨다.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아니요 저기 한국인들은요 투표를 해보면은 미국식 정부 통령제를 제일 좋아해요. 왜? 제일 많이 받거든. 사실 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면은 국민이 손해를 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대통령을 잘 뽑아야죠. 윤석열이 같은 망나니를 뽑으면 안 되겠지만은 결국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 주권이 실현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와가지고 3년만 하겠다, 뭐 1년만 하겠다 이렇게 주접을 떠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한심합니다. 국민은 지금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의 그 권익이 침해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이 현실을 바꿔주길 바라는데 왜 자꾸 권력을 포기하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야, 이 부분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영어 중에 독재자가 딕테이터입니다. 딕테이터고 또 다른 이제 그 로마의 저거 뭐죠? 그 라틴어 계열에서는 타일런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 파괴적이고 나쁘고 인민을 억압하는 민중을 억압하는 건 타일런트야. 그러면 딕테이터는 뭐냐면은 효율적으로 통치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재관이라는 이야기를 썼거든. 근데 그게 이제 영어로 가서는 딕테이터로 그냥 와버렸는데 원래 의미에서는 타일런트예요. 파괴적인 그거 나쁘고 억압하고 이거는 그 뭐가 나오면 타노스. 타일런트. 티라노스 나오는 거예요. 티라노. 이게 전부 다 타일런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금방 굉장히 이야기하신 게 과거에 이 민주주의가 처음 발생했을 때 민주주의가 딕테이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효율적으로 민중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근데 의회를 잘 거치잖아. 그래서 여기서 또 뭐가 나오지 않았어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효율성은 사실은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조금씩 가지는 거예요. 이걸 잘 배분을 해야 돼요. 포퓰리즘이 너무 또 나쁘다고 할 건 없네.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인기에 영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늘 기충민중들,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줘야 됩니다. 현장에서. 다만 의회적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죠.